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 윤석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적폐청산 적임자로 꼽히며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발탁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조국 일가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정권과 대립하게 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 갈등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까지 불거졌습니다.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직하자마자 곧장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기 시작했지만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뭐. 윤 총장의 별의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별의 순간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 뒤에도 선거 전략이며 윤핵관 문제로 이준석 당시 대표와 반목하는가 하면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기재 논란 끝에 공개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는 거셌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도 선거 직전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국민들은 부패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은 48.56%.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는 채 1%포인트가 안 됐던 만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립하다 취임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 출범한 윤석열 정부. 출근길 도어 스태핑도 시작했지만 잦은 말실수로 논란을 키우다 언론을 탓하며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 편중 인사와 음주운전 이력의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는 등 인사 문제도 겪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1위는 인사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국회에선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29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 정부 예산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탓을 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뭐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우려에도 의료개혁을 밀어붙였고 최상병 사건 피해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을 키우는 등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여당 내에서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소수의 군 관계자들과만 소통했을 뿐 대다수 참모들은 배제했습니다. 뒤늦게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참모들의 반대에도 격노하며 듣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취임했지만 취임식 참석자들부터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초청한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했고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들이 대통령 손님보다 많았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디올백 수수 논란 등으로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돌파구로 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2,000명 증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화 등으로 22대 총선은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고 여사 논란은 임기 반환점, 공천 개입 게이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가 선거 내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조언을 해주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취임 전날 명 씨와 대통령의 통화까지 공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지지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구속된 지 한 달 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각종 스캔들로 점철된 임기는 파면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보단 1호 총수에 가까웠습니다. 취임 다음 해인 2023년엔 해외 순방길에 13차례 올랐는데 대부분 국내 기업 총수들을 대동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민심 달래기용으로 부산의 한 시장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그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쳤습니다. 별다른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전엔 22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현안 해결보단 사실상의 공약 발표회로 선거 개입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치솟는 물가 점검을 위해 방문한 마트에선 현실감 없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 패배 후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점엔 갑작스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결국 첫 시주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명나면서 이 프로젝트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줄폐업과 건설 경기 악화 등 우리 경제 위험 신호는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지만
정부의 낙관론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 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하루 전에도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킬 수 없는 말이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몇천